네, 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으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는 특집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자 출신이자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주목받았던 당선인이죠. 부산 진구갑 정성국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거가 모두 끝났는데요. 네. 선거 기간 상대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진구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특히 우리 부산 진구 각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좀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부산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렇죠. 이 부산에서 좋은 결과를 주셨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 국민의힘에 대한 사랑과 네네. 기대 이런 부분을 많이 나타내셨다 생각을 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치에 좀 새로운 인물, 네. 새로운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제가 실제로 여기 공천받아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국민들을 이렇게 못 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직접 뵙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린 분도 많은데도 그 정성국에 대한 이런 평가를 들으시면서 또는 여러 가지 그 매체라든지 또는 공보물 이런 부분으로 저를 접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이제 인물 또 특히 영입 인재로 부산 진구에 이제 공천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또 교육자 출신 이번에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기대를 표로 좀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앞으로 더 책임질 실현하는 정성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새정치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투표 종료 이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는 상대 후보가 우위. 예. 그런데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개표 과정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졸이셨을 것 같은데 당시 심정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산 시당에 저희들이 이제 후보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부산 시당에서 개표 출구조사 결과 딱 받지 않습니까? 네네. 대충격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네네. 전반적인 우리 성적도 대충격이지만 네. 특히 부산도 또 네. 이게 많은 또 흔들림을 보였고 그다음 특히 부산 진갑 인천은 출구조사에서 뒤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산 시당뿐만 아니라 저희 개인 캠프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희가 보통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에서 바로 총선 바로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는데 네. 그 바로 직전의 결과도 제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네. 또 이제 현장을 갔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그 보수 결집의 그 느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출구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네. 본인부터 시작해서 그 캠프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구 조사는 출구 조사일 뿐이고 실제로 개표 들어가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선이 될 것이다 기대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대에 더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전부터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이제 주목받았습니다. 예. 영입인재 1호의 배경과 당선 배경에 교집합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점이 유권자에게 좀 어필됐다고 보십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총선을 하게 되면 영입 인재들을 보통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영입 인재를 이렇게 모시거든요. 네. 그 부분은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국회가 전문성을 떼야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입 인재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1호 영입 인재라는 걸로 네.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저를 영입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모든 대한민국의 그 저출생 문제부터 다 엮여 있는 이 문제를 푸는 큰 일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경험하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을 역임했던 그 리더십, 그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전문성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성국 후보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워주고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주고 이런 어떤 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영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했다 생각합니다. 왜 교육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교육이 사실은 또 유아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까지 모든 영역을 다 통할하는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분야가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께서 교육 전문가를 영입 이제 1호로 영입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었고, 네. 교육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네. 예.
특히 요즘은 또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책임 교육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교육의 성과를 많이 지금 기대하시기 때문에 국회에 이런 교육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 여기 아마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 교육자 출신의 당선자로서 예. 최우선 공약과 실천 계획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 교육 전문가로서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우리 교육 환경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서희초 사건이 너무 큽니다. 그 서희초 사건을 겪으면서 네. 우리 교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냈다면 그렇죠. 광화문에서 만약에 우리 교원들만 모여가지고 매주 뭐 집회를 하고 했다면은 저는 그렇게 교권오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 왜 그랬다고 보냐면요, 국민들이 지지하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국민들께서 학교가 이렇게 무너졌나? 정말로 이 정도까지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중심이라든지 또는 교실의 질서를 이렇게 바로잡는 의지가 없었나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법은 통과됐는데 네. 법이 통과돼도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 차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국회의 역할이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교권오법 시행 이후에 우리 학교 현장에 이 법들이 얼마나 잘 안착되고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이 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밀히 살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교육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늘봄학교 시행, 네. 또 유보통합, 네네.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거든요. 네네. 그다음 디지털 교육 혁신, 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개혁은요, 반드시 학교 현장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네. 학교 현장의 여론들과 잘 접목이 돼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예, 일방적인 지시라든지 일방적인 계획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굽니까? 교육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네. 현장에 26년을 근무했던 현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교총 회장을 역임하면서 교육 전반을 이제 이렇게 네네. 제가 다뤘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우선 과제.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좋은 역할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학교 주변의 학생들의 음. 통학길 안전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국민적 관심사로 이미 이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관련하여 살펴볼 세부 정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학교가 안전한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교를 가보시면 알지만은 우리 학교가 이게 이제 보면은 특히 통학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학로 부분을 우리 짚어보면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사실 이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통학로가 우리가 보면은 뭐 이제 민식이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뭐 보완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안전 통학로 이 부분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을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 친구 같은 경우도 이 고지대가 좀 많습니다. 그럼 학교가 이제 고지대도 학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 학교 등하교 안전길이라든지 또 학교 등하교 안전길이 학원하고도 다 연결되고 모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전은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부산 친구에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네. 공약을 내걸었던 것 중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통학로,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님도 배워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상의를 정책 협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광폭 스마트 횡단 보도를 만든다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구체적 공약들도 네. 결국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은 교육의 그렇죠. 결실은 맺어질 수 없다. 당연한 말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육 문제가 이제 저출산, 저출생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큰 그림을 좀 교육 전문가로서 예.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아유, 정말 이거 좀 심각한데 0.7명. 네. 예. 근데 제가 좀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저출생 대책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뭐 다자녀 기준을 뭐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 네. 또는 뭐 어떤 그 육아 휴직 수당을 늘린다. 네. 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안들도 필요하긴 한데 당연하죠. 교육 전반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낳고 싶은 대한민국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교육이 이런 단기 처방식 문제 가지고 저출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느냐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낳았을 때 돌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교의 그런 어떤 사교육비 문제, 네, 그다음 입시 문제, 네, 대학의 진로 문제, 취직 문제 이게 전부 교육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처방식, 부분적인 이런 변화나 개선은 나오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실 그런 비전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대전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안 된다. 책임 교육이다. 책임 교육이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하고 또 입시로 인해서 또는 사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모든 그 교육의 종점이 수능과 대학 입시가 돼버리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큰 그림이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큰 그림이라는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는 좀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 플랜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한번 의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육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거운동 기간 이제 지역 현안으로 그 교통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예. 앞으로 추진 계획 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부산 진구 하면은 우리 그 부산의 위치, 부산이 있으면 딱 정중앙입니다. 네, 그렇죠. 부산 진구 갑에 오면 정중앙 비석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공모물에 올렸거든요. 네, 네. 공모물에 올렸는데 정중앙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위치는 정중앙인데 과연 부산 진구가 정중앙의 삶이냐? 부산 진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철도로 인해 가지고 분절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서고가, 부암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음 분진이라든지 네. 그다음 우리 그 어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답답해요. 저도 선거운동 한다고 이 부산 인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 고가를 딱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팡 뚫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다음 또 있습니다. 이게 초변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부산 진구는 시민공원이 지금 딱 너무 이제 많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민공원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초벌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쪽과의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광 프라이즈 유치도 잘 안 돼요. 구축이 잘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딱 내걸었던 공약이 뭐 있습니까? 초업선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업선 신설을 통해서 일단 부전에서 시민공원을 지나서 네. 연지와 초업을 지나는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도시계획 반영된 부분은 덕천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민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이 지하철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야, 이건 접근성도 좋고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 네. 더 뭐가 있습니까?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들이 올 때 네. 또는 부산 시민이 아니더라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초업선 신설, 초업선을 이제 삽을 뜨자. 그래서 저는 제 임기 중에 이제 4년이나 임기가 주어졌는데 일단 이번에 초업선 신설에 대해서 부산시 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난 해소 네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네네.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교통 정책이나 이런 공약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초선으로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인데 예.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이 문제를 지금 제일 많이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번에 제가 TV 토론도 할 때도 네. 상대 후보셨던 분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았는데 네. 사실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근데 제가 이런 내세웠던 부분은 네네.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이고요. 그다음 영입 인재로 네. 왔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그 정성국 그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네네. 그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참 희망적인 부분은 부산시가 이 초업선 관련된 이 지금 교통망 구축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말은 계획에 없는 것을 제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실제로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 안에서 좀 더 어떤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이런 네. 것들을 하는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대통령, 부산시장, 부산진구청장, 그다음 부산진구의 국회의원이 한 몸으로 여당으로서 네.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우리
여당 국회의원의 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예, 실제로 이제 이루어낸 행정력을 담보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또 이게 구상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네, 첫 구상된 이야기는 지도- 2010년부터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오래됐죠.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해낼 것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업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밀리는 거를 앞으로 좀 당기고 하루도 좀 예, 빨리 좀 첫 삽을 뜨는 거. 예. 이왕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또 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교통 문제,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이제 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선거운동 기간 발표하셨습니다. 예, 예. 어떤 공약들이 좀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주거 문제도 제가 좀 언급을 많이 했어요. 주거하고 네, 그렇죠. 교육 문제인데 주거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이제 보면 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네. 부산 진구안에는 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지금 자꾸 확보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주거지를 전용 주차장으로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우리가 지금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렇게 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네. 적극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도 사실 부산 진구를 이제는 명품 교육으로 만들고 네. 싶습니다.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예, 이제 교육 전문가가 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이런 교육청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좀 협의를 좀 해본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자유는 공립고,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시설, 네네. 그다음에 그 우리 그 글로벌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글로벌리지를 또 영어 거점 센터로 또 더 네네.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고등학생들 보면 이 상위권 고등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또 방향도 필요합니다. 지역 연합 네. 스쿨이라든지 네네. 또 뭐 그렇죠. 아까 늘 말씀드리던 넓음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모델이 되는 부분. 네네. 이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네네. 부산 진구에만 오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볼 수 있다 네네. 하는 그런 모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이제 그 22대 이제 당선인 신분이지만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음.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예. 각오와 포부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이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왜 제일 실망할까? 많은 실망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로남불 막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은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아빠 입장이지만 네. 이 자식에게도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그 자식의 가슴에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한마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말의 분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 대표란 정치인들이 이 쓰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아, 이 굉장히- 정말 듣고 있으면 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괴롭죠. 네. 이제 이거는 정말 바꿔가야 된다. 그러면 정성국 의원 한 명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저부터 실천을 해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를 비판하고 네네. 또 상대에 대한 그 지적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내로남불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하면은 괜찮고 네, 그렇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 보였을 때 정치인들 나오는 TV나 뉴스 이런 거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실적도 많이 내야 되지만 네. 공약을 뭐 실천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일단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을 가진 그런 정치인 되고 싶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자 출신의 국회의원답게. 그래서 그런 문화를 출발점에 서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과 자질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초선 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참신함과 거침없는 도전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가 가진 여러 가지 현안과 묵은 숙제가 초선 의원인 정성국 의원의 각오로 하나씩 해결되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갑 정성국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